부부의 귀염둥이 거위 덤벙이다. 못 주서 먹을라 좀. 알았어. 괜찮아. 하지만 덤벙이가 따르는 건 강아지 복실이. 복실 여기 있어. 놀아줘라 좀. 안돼 복실이. 놀아 죽겠다. 복실이가 도망가네요. 네, 전에 전에 물렸던 물렸거든. 기억이. 복실이는 물렸던 기억이 도망가고 저는 같이 놀고 싶어 하는데. 아이고 우리 덤벙이는 그냥 복실이가 좋아서 그 앞에 딱 서서 참 큰일 났다 큰일. 이걸 애틋하다 해야 할지. 싫다는 복실을 덤벙인 차마 떠나지 못한다. 일이라 그런 게, 이 기둥도 이거 한번 갈아야 되는데 나무를 한 개 여기서 구해서. 우리 처음에 우리 여기 내가 여기 집에 왔을 때는 이 마루가 다 썩어 내려 앉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썩어가지고 다 없고 벽도 너덜너덜 문짝도 막 너덜너덜 했던 걸 내가 막 문사를 새로 만들어가 박았잖아. 이거는 옛날에 있던 문사. 그러니까 이쪽 밑으로는 문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마루도 다시 만드신 거예요? 네, 마루도 이거 새로 못질을 막 해놔놓으니까 못이 튀나와 엉망이라. 이 못도 좀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막. 남편은 우연히 지리산에 와서는 덜컥 이 집이다 했단다. 노숙 씨는 그 말을 거리낌 없이 따라주었다. 손끝이 야무로 시골 생활도 척척 해냈다. 우리 아버지 이거 봐라 이거. 이거. 그렇게 지리산에 기대어 산 지 7년. 다시 봄이 왔다. 이거 아니에요. 가수 아니야? 야 이거 낙하산이야 낙하산. 부부의 아침이 바쁘다. 아궁이에 불을 살리고 마당에 비질도 한창. 너 저녁에 안 들어오는데. 내려오면서 가자 그러겠지. 괜찮은데. 팔자 좋게 늦잠을 즐긴 덤벙이. 이렇게 사랑받는 거위가 세상에 또 있을까? 자. 얼굴을 날개 쪽으로 뒤집어 넣어야지. 덤벙이를 볼 때면 절로 아빠 미소가 되는 석봉 씨다. 들어간다. 날개 속에 코를 뒤집고 자더라고. 코를 막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형님 또 안 한다. 해놓고 저 멀리 가면 되지. 한편 노숙 씨는 뜨겁게 덮인 물을 양동이째 옮기기 시작한다. 이제 좀 받아들이면 그게 처음에는 안 하고 하는 일이. 더운 물을 연신 옮겨 담고는 다시 찬물로 온도를 맞춘다. 아이고 이가 좋아요.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있다는 덤벙이의 목욕날이다. 여름엔 개울가로 나가지만 겨울엔 할 수 없이 이런 수고를 한다. 아 그래 좋지. 얼마나 좋아. 그야말로 노천탕이 따로 없을 텐데 덤벙이 뛰쳐나오고 만다. 먼 데가 있어 어디서. 어이 덤벙이. 이렇게. 덤벙아 괜찮아? 이렇게. 어이구 하려고 하네. 석봉 씨의 손에 대번에 얌전해진 덤벙이. 혹시 이리 와? 예민하고 성격도 까다로워 비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좀 씻어줘 손을 갖고. 안 해. 목 밑에. 그러는 법이 어딨노? 이리 와봐. 이럴 때 특효약은 사랑하는 복실이. 이거 딱 보고 있어. 그럼 목욕하려면 모른다. 그제야 편안하게 목욕을 즐기는 덤벙이다. 이렇게. 개운하게 목욕을 마치고
유유히 마당을 나서는 덤벙이. 원래는 첨벙, 덤벙 두 마리였지만 몇 년 전 짝을 잃어 혼자 남았다. 덤벙 이리 와봐. 쟤는 땅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땅콩을 농사를 지어갖고 2년 동안 갖고 있던 땅콩이 2년 동안 안 먹고 있었던 땅콩인데 이걸 까주면 진짜 좋아요. 덤벙아 이리 와. 거위에게 이 무슨 호사인가 싶지만 석봉 씨에겐 동물들도 가족의 당당한 일원이다. 덤벙이의 목욕도 끝났는데 물지개 나르듯 양동이를 옮기는 노숙 씨. 덤벙이 녀석이 실례를 한 흔적이 구석구석 난무하다. 이건 가르쳐도 통할 리가 없다. 속수무책 아내의 일만 늘었다. 선생님이 거미 가지고 올 때, 가져오실 때 안 물어보시고 왜냐면 장에 갔는데요. 한여름이었거든요. 근데 물도 안 주고 그 일을 박스에 가져와서 목만 이렇게 내놨더래요. 그래서 불쌍해서 사갖고 바로 왔대요. 근데 또 이게 똥은 생각 안 했는데 되게 이쁠 것만 생각했거든요. 양반댁 마나님처럼 도도히 마당을 향하는 덤벙이. 시원하게 기지개를 펴고 하루를 시작한다. 따뜻한 물 대령하고 덤벙을 재촉하는 석봉 씨. 상전이 따로 없다. 그래도 석봉 씨 말이라면 척척 알아듣는 덤벙이다. 눈앞에 아득한 능선들이 다가온다. 지리산을 내 집 마당에 펼쳐보는 아침.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공기가 좋아서 오늘은 선명하게 골짜기가 다 보이네. 산 꼭대기로는 이제 막 해가 뜨네. 이제 아침 해가 뜨면서 저 산 꼭대기 쪽으로는 햇빛이 쫙 비치네. 매일매일 느낌이 달라요. 똑같으면 뭐 지겹지 이 주변이. 근데 산이든 뭐 이런 경치가 그때그때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한 곳에서도 오래 살 수 있는 거지. 그 느낌이 똑같다면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지루하겠어요. 항상 달라. 조금 있으면 또 새잎이 날뛰고 새파랗게 변할끼고 그러다가 또 단풍이 물들끼고 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또 눈이 쌓이고 세월은 그렇게 빠른데 아내가 없는 시간은 이렇게 더딜 수가 없다. 벌써 이틀째 서울과 나는 소식이 없다. 일도 영 재미가 없고 어쩐지 집안이 텅 빈 것 같다. 왔다. 밖으로 들어올란가. 드디어 노숙 씨가 집에 왔다. 어서 오쇼. 스톱. 아이고야. 예. 얼른 짐부터 옮겨주는 석봉 씨. 마마 이쁘고로 했네.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파마를 했네. 나도 몰랐는데.
도시 바람이 썩 좋았나 보다. 관심이 없어. 전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아내가 돌아왔다. 뻑씨 잘 있었어. 형아.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도가로 향한다. 꽃이. 그새 시들어버린 화초. 집안은 어떨지 안 봐도 훤하다. 그니까요. 꽃이 이렇게 아니 말라갖고 이게 줄기가 축 쳐졌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못 산다. 그새 진짜 많이 컸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뭐가? 이게 나는 꽃 심었는데 물 줬다. 엄청 많아. 이사가는 동생 집을 들러오는 길. 필요 없다는 물건은 모조리 챙겨왔다. 아이고야, 뭐이고 한번 뭘 거노? 설마 이 많은 중에 내 먹을 것 하나 없으랴 할 것만. 이거 뭘 거노 이기고? 물 한 개도 없다. 뭘 안 사고 그럼 뭐 사? 이걸 들고 시장을 가. 마트에 안 갔던 이가? 그만 진짜 좀 풀어봐. 풀어야지. 무슨 어제 난전 그것도 아니고 왜 자꾸 풀어. 참네. 이 재활용 옛날에 우리 재활용 장터 갔다 온 것 같다. 네, 더 주는 걸 갖다 내가. 이게 또 뭐이고? 그걸 싫어하니까. 영 성하신 표정이신데요. 그래 물을 좀 사오고 했는데 안 사오네. 오늘은 이 짐이 많아 놓은 게네. 참네. 그 뭐이고 음식 뭐 배우 저 하고 막 하는 데서 이번에 한기라 사면서 막 싸와서 쭉 해주고 했는데 오늘 이번에는 안 가져왔네요. 다 묵고 치압 있는가. 이렇게 서운할 수가 없다. 올게요. 이따 봐요. 네, 집 잘 봐요. 네. 갔다 올게. 출판사에서 근무했던 휘근 씨는 3년 전 지리산으로 왔다. 늘 내달리는 도시가 행복하지 않았단다. 휘근 씨는 예전 아버지처럼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일한다. 오늘은 생태 탐사를 하기로 한 날. 이게 수달 감시 카메라요. 길 같은데 잘못하면 붕 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이게 툭 내려앉는 경우도 있어. 보이지 않고. 지리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흐르는 람천. 수달이 살고 있는 맑은 강이다. 조사팀과 함께 수달의 움직임을 쫓기 시작했다. 야생의 수달은 야행성이라 직접 보긴 힘들지만 항상 그 자취를 남긴다. 이거는 좀 큰 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8cm 길이가. 혹은 6.5. 생각보다 여러 마리의 흔적이다. 얘들은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가족이 아까 위에 있던 가족이 여기 있던 가족일 거예요 아마. 저 위에서 여기까지. 꽤나 활달한 가족인가 보다. 쉼없는 발자국이 강변을 오르내린다. 네, 들어가지 않네. 들어가지는 않는데 길이 보여요. 이렇게 움직인 이동 경로는. 부끄러워하더라고. 어느 날 새벽엔 코앞에서 수달을 마주치기도 했던 것이다. 변화가 해마다 조금씩 일어나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이 하천에 대해서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참고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수달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카메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힘이 없어요.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히는 감시 카메라. 강은 길고 가야 할 곳은 많다.
이제 남은 임무는 이 녀석의 몫이다. 굵은 나무 둥치를 이리저리 굴려보는 석봉 씨. 7년째 장작을 패왔지만 이러기도 쉽지 않다. 딱 겁나게 안 나간다. 이건 빠지네. 가운데 징이 꽂힌 채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어찌 할 수가 없어. 벌써 30분째 나무 한 둥치를 갖고 씨름 중이다. 이거 나무꾼 체면이 말이 아니다. 명색이 나무꾼이신데 이 참아 이 나무 이리 오래 묵은 나무를 이래 하면 나무한테 미안해. 나무에게 미안하지. 참 오래 묵은 나무인데. 비바람에 휘어진 늙은 나무의 결. 쉽게 쪼개지지가 않는다. 이제는 된다. 이제는 된다. 겨우 반쪽 내기에 성공. 이게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지 몰라서 나이 값을 하네요. 나무가 나이 값 만만치 않는 저력을 보여주네. 우와. 하나로 갖고 그 한 나무로 갖고 우리 집 난방을 한다라고 볼 때 이렇게 개수나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하면 15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기름을 떼면 한 40~50만 원 들어가니까 나무 한 그루가 그래도 20만 원 값은 하네요. 기름으로 따지면. 며느리를 위한 특별 외출. 동창회에 간 석봉 씨는 진주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머니 생일 때는 프랑스 가정식 백반 정식. 아내도 기분이 좋아 보인다. 근데 이제 석봉 씨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다 와가는데 저기 서 계신 시아버지 석봉 씨. 자,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 나왔지. 우와, 우리 지야. 아버지가 그걸 들고 있는데 안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안 어울리기는. 이거는 당신 김밥. 여기 아버지가 꽃을 사줬으니까 나는 뭘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이제. 응? 아버지가 꽃을 네가 사줬겠어. 해로 살아. 조금만 더 받아요. 시원하게 펼쳐진 남해의 바다. 산을 보는 감흥과 바다를 보는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 봄바다는 더 깊이 속을 드러낸다. 인물 같아. 맑다. 진짜 막다. 저기 거리낌도 없이 탁 트인 바다. 각자 취향대로 바다를 즐기는 가족들. 노숙 씨는 아예 갯돌에 들어 누워 버렸다. 아니에요. 잘안 들어오네요. 왜? 옛날에 돌에 찜질했더니 근데 추울 것 같아. 안 추워 따뜻해. 그거보다 더 따뜻해. 지리산 소녀 감성 노숙 씨. 따뜻한 바다 햇살에 몸을 맡긴다. 바람이 엄청나게 옛날에 했던 거야. 눈이 부신다 눈이 부셔.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부자가 하는 짓이 똑같다. 물수제비 뜨기로 은근 경쟁 중이다. 안 되네. 이번엔 멀리 던지긴가 보다. 포기를 모르는 젊은 패기. 어디까지 갈까? 넘어갔어. 봤지? 이런 건 꼭 석봉 씨 젊은 모습이란다. 아씨,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 너무 또 다르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 너무 또 맞아 떨어져. 개구장이 같은 거는 둘이 맞고 또 무엇을 결정한다든지 이럴 때는 성향이 또 좀 서로 좀 다르고 그래서 잘 맞지 않을까요?
부자지간에. 보통은 다들 말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바라만 보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 맞아요. 어쩌면 같은 길을 가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가족들은 그렇게 봄바다를 함께 걸었다. 네, 저기 가서 어느새 출출해진 시간. 뭐가라? 남해의 명물이라는 멸치 회무침과 또 갈치 회무침을 나란히 시켰다.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입안을 확 쏜다. 아 배고파. 자,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와인을 부줘야 되는데.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생일입니다. 좀 먹어봐. 근데 즐거워. 실제 이제 좋은 하루회를 사물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이게 별미라니까 이걸 한번 먹어보는 게지. 진짜 이번엔 아버지의 추천 메뉴 멸치 조림이다. 만든 이 멸치조림을 안 먹어봐라 다음에. 제철 남해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멸치의 맛. 이 또한 별미다. 오늘 생일이고 하니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한 게 있었어. 경제적으로 좀 궁핍할지라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 이거야 뭐 이런 것점이야 이것이야 이렇게 막 좀 하면서 이런 지금의 이런 행복한 시간들 이런 것은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런 며느리의 첫 번째 생일.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활짝 핀 산수유꽃처럼 노숙 씨도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며칠이나 됐다고. 그새 덤벙이 녀석 볼 일이 집안 한가득이다. 아침부터 허리 굽혀 쓸고 닦고 하는데 복실이 꿈쩍도 않고 발만 까딱거린다. 얼핏 보면 영락없는 주인 행세다. 동물을 몇 마리나 키우면서 집안은 항상 반들반들. 한편 오늘도 복실이 주변을 맴도는 덤벙이. 도도한 복실은 눈길 한 번을 안 준다. 이 안타까운 짝사랑은 언제 끝날까? 처음에는 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막 물기도 하고 그 위가 우리 저기 복실이를 물고 막 안 놔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올라 이리 와봐. 아휴, 길이 왔어. 너 다리 아프구나. 또 물렸어. 응? 너 어디 가서 물렸어? 주렁이한테 물렸어. 또 먹을 것도 뺏어 먹었구나. 뽀뽀. 뽀뽀. 사랑해. 사랑해. 복실이를 비롯한 집안의 동물들은 다 밖에서 거둔 것들이다. 며느리는 저기 강아지 2마리 훈련시키고, 운동시키고 있네요. 저 오늘은.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조랑아! 개들도 다 상처받은 개들인데요. 그래서 한 마리는 논에서 데려와서 논에서 따라오는 바람에 키운 거고요. 그래서 논두렁이. 이젠 씩씩하게 들판을 뛰노는 두렁이와 이랑이다. 가져왔네. 이게 무슨 나무였죠? 구지뽕. 구지뽕. 구지뽕 나무. 열매가 네. 탁구공이나 야구관처럼 요만해 요만해. 각이 져갖고 약도 되게 좋대. 자, 어디다 심게? 저기 저 보이잖아 저 나무 저거. 네. 저게 맨 처음으로 심은 거다. 우리가 여기 와서. 보리스 옆에 있는 거야? 매화 매실. 매화. 저거 처음에 그런 게네. 6년째 심는 거지요. 예. 아니
아니 결혼 몇 주년 이런 거 아니에요? 님 몇 살이고? 32살. 31주년. 결혼 31주년 기념식수. 저 심는 게 좋을 것 같아. 석봉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 지리산에 오고부터 해마다 이날 나무를 심었다. 요즘 결혼 기념일에 꽃나무를 심거나 흙이 좋아서 잘 살겠다. 그런 것이. 우리는 바나나 이렇게 흙이 좋아서. 바나나 어때? 처음 이렇게 나무를 심던 날에도 부부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함께 심었다. 석봉 씨 가족이 그러했듯 이 어린 나무도 지리산의 햇살과 바람에 조금씩 뿌리를 내릴 것이다. 자, 기념식수. 결혼 31주년. 어느덧 성큼 다가선 봄날. 햇살 밝은 마당에 성큼 나가 앉은 석봉 씨. 요 며칠 담아둔 상념을 공책에 풀어놓는다. 헬로. 여보시오. 내가 몇 줄 써봤다. 거기에 대한 한번 신가? 들어볼래? 아니 어쩌. 어제 저녁 때 문득 생각이 나서 기억해놨다가 먼 불빛이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지. 먼 불빛. 누군가 등을 내걸었나 보다. 누군가를 기다리나 보다. 길을 가다 고개를 들면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서 나는 빈 주머니에 시른 손을 넣고 한 요 정도로 써놨다. 아직까지 좀 더 써봐요. 쓸쓸한가 보네 시가. 쏠쏠해. 먼 불빛이 있다는 것만 해도 희망이야. 그렇지. 알았어. 다 이렇게 뭐 가족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사니까 언젠가는 또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아.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저 아이들도 우리처럼. 지리산 자락에 기댄 7년의 시간. 착한 아내와 자식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다정한 봄이 됐다. 행복이라는 게 막 돈이 많거나 항상 뭐 이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냥 그때그때 뭐 꽃을 봐도 행복할 때 있고 가족이 갑자기 무슨 웃어 말을 해도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고. 지리산에서 인생의 한철을 보냈다. 변화무쌍한 땅과 하늘에 기대고 보니 인생의 숨을 고르는 법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소박하고 평화롭게. 땅과 하늘이 그러하듯 조화롭게 피고 또 지는 세상에 있지. 그렇게 지리산 남양집에 봄이 왔다. 석봉 씨 인생에 봄날이 왔다. Pourquoi tu ne m'aimes plus? Je